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작가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의 조부 품항공 200록은 중종 14년 학행이 높고 문장 기절을 지녀 기묘사적에 들어갔습니다. 중종 17년 이모 식년시 생원 3등으로 생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 사마 행검으로 생원 성규량 참봉에 천체되었으나 기묘사화의 영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성균관 생원을 거쳤으나 문과에 급제하지는 못하였고 선교랑 평시 서봉사를 지냈습니다. 중종 35년 1540년 품행의 문제로 탄핵되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고가리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중종 39년 1544년 중종의 국상의 결례를 범한 오해로 의금부에서 곤장으로 복초당한 후 노관되었으며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순신의 어머니인 초계 변씨가 1588년 3월 12일 작성한 별급 문기를 참고하면 전국에 노비가 총 21명, 토지는 영광, 나주, 고흥, 영변, 은율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스라의 형제들에게 생전 재산 증여가 이루어졌었는데 장남 이희신과 이우신에게 명종 19년, 차남 이효신이 생원이 되었던 선조 6년, 삼남 이순신이 묵과에 급제하던 선조 9년입니다. 또한 선조 22년에 아내 상주방 씨가 사형제에게 준 분재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현충사 경내에 있는 고택 역시 이순신이 자신의 할아버지 백록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 4월 28일 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문방 가문 출신으로 1576년 묵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동부 비보관, 1581년 발포 수군 만호가 되었다가 전라 남수영의 오동나무 배기를 거절하여 좌수사 성박의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1584년 남병사의 군관과 건원 보건관, 훈련원 참군, 1586년 사복시 주부를 거쳐 조산 보만호 겸 녹도 둔전사위로 부임했습니다. 1587년 9월에 여진족의 사전 기습 공격으로 벌어진 녹둔도 전투에서 이겼지만 피해가 커서 북병사 이일의 탄핵을 받고 백의종군하는 위치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 뒤 두 번째 여진족과의 교전에서 승전, 복직하였습니다. 그 뒤로 전라 관찰사 이광에게 발탁되어 전라도 조방장, 선전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1589년 정읍 현감 재직 중 유성룡의 추천으로 고사리 첨사가 되고 절충 장군, 만포진 첨사, 진도군수 등을 거쳐 전라좌군 수군 절도사가 되어 임진왜란을 만납니다. 1592년 5월 23일 고니시 유키나가 이끌던 일본군 함대 700척이 오후 5시경 부산포를 침략하여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선봉군의 병력은 약 16만 명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에 일본군의 침략이 알려진 때는 원균의 파발이 도착한 5월 26일 밤 10시였습니다. 이순신은 그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렸고 아울러 경상, 전라, 충청도에 외 침략을 알리는 파발을 보냈습니다. 그 뒤 이순신은 휘하의 병력 700여 명을 비상 소집하여 방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전열을 정비한 전라 좌수영 소속 함대는 6월 8일까지 수영 앞바다에 총 집결하도록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함대는 이미 전라좌도 앞바다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9일 이순신은 전라우도 수군이 도착하면 전투를 벌이겠다는 장계를 조정에 올렸습니다.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 파죽제세로 북진해오자 조정은 보름 만에 한성을 버리고 개성으로 피난했으며 이어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퇴각했습니다. 선조는 1593년 9월 21일 한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번을 주저하다가 1593년 10월 1일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옥포해전은 이순신의 첫 승전을 알리게 된 해전입니다.
6월 16일 정오 옥포항에서 정박하여 옥포에 침략했던 일본군을 공격하여 모두 26척을 침몰시켰으며 잡혀있던 포로들을 구해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웅천 현해 하포 앞바다에서 대선 4척, 소선 1척을 만나 이 또한 격파했습니다. 전투는 17일에도 계속되었으며 적진포에서 일본군이 보유한 군선 13척을 침몰시켰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육지로 도망간 적들을 쫓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때 조선 조정은 이미 한양에서 파천하여 평안도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27일에는 도원수 김명원이 임진강 방어에 실패하여 일본군이 황해도까지 진격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전라 우수영군의 합류가 늦어지자 7월 8일에 이순신은 뱃머리를 돌려 노량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원균의 경상 우수영군을 만났습니다. 이날 사천 선창에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여 총 적선 13척을 쳐부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천해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왼쪽 어깨 위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이 해전은 두 번째 출동하여 벌어진 첫 번째 전투였고 또한 거북선이 출전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7월 10일에도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는데 일본군이 보유하던 화포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지자 총통 등의 화력이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계속하여 적을 추격하여 궤도로 협공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전라 우수서와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3일 적함대를 만나 큰 배 1척과 중간 크기의 배 0척, 작은 크기의 배 100척을 공격하였습니다. 16일까지 수색과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1592년 8월 14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휘하의 조선수군이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해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육전에서 사용되던 포위 선멸 전술 형태인 하깃진을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이억기의 함대와 함께 8월 12일에 출발하여 당일 노량에 이르렀고 이곳에서 경상 우수사 원균과 합류합니다. 이때 적선이 출몰하였다는 첩보를 얻어 8월 14일 큰 배 36척, 중간 배 24척, 작은 배 13척을 만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군 연합함대는 거짓으로 후퇴하는 척하여 적들을 큰 바다로 끌어낸 다음 모든 군선들이 일제히 하깃진 진영을 갖춰 지자총통, 현자총통, 승자총통을 발포하여 적함선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격으로 적함을 깨뜨린 뒤 적함의 갑판에서 백병전을 벌여 적군을 격퇴했으며 여러 명의 포로를 구해냈습니다. 이날 일본군은 큰 배 1척, 중간 배 7척, 작은 배 6척만이 후방에 있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8월 15일 앙골포에 적선 40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아 8월 16일 하깃진을 펼친 채 진격하여 외선 59척을 침몰시켰습니다. 한편 음력 7월 말에 이르러서야 육전에서도 홍의장군 곽재우가 승리하였으며 홍계남이 안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음력 8월 말 이순신의 함대는 전열을 정비하고 부산으로 출정했습니다. 당포에서 경상 우수사와 합류하였으며 29일 적들의 동태에 대한 보고를 입수하여 그날부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력 9월 1일 아침 화준구미에서 일본군의 큰 배 5척, 다대포 앞바다에서 큰 배 8척, 서평포 앞바다에서 큰 배 9척, 절영도에서 큰 배 2척을 만나 쳐 부수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이르러 적의 소굴에 있는 400여 척의 배 중 적선 100여 척을 쳐부수었으며 2일까지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배들을 모두 부수면 상륙한 일본군들이 몰려 도망갈 방법이 없어지므로 후일 수륙에서 함께 공격하기 위해 함대를 물렸습니다. 이렇듯 4차례의 큰 싸움을 통해 일본군은 수로를 통하여 서해에 대한 해상권을 장악하여 보급로로 사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곡창인 전라도의 침략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진격은 기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번의 전투를 거치는 중 이순신이 아끼던 휘하장군 정운이 전사했습니다.
1592년 음력 6월 원균이 이순신과 연명으로 장계를 올리려 하였으나 이순신이 먼저 단독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로부터 각각 장계를 올려 조정의 싸움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 때문에 두 장군 사이에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일기 난중일기에서 원균의 성품과 인격에 문제가 많으며 일의 처리에도 불만인 점을 자주 기록했습니다. 1593년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자 이순신의 명령을 받게 된 원균은 이에 반발하고 명령을 어기는 등 문제를 일으켜서 두 사람의 틈이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조정의 원균과의 불화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파직시켜달라고 청하자 조정에서는 원균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옮겨 제수하였습니다. 이후 원균은 이순신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이원익이 채찰사로서 증거를 찾아내려 했으나 오히려 이순신이 반듯하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원균과의 대립은 각기 정파적인 입장과 맞물려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조차도 이러한 두 인물에 대한 입장차가 심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당시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이 끝나고 농공 행상을 하는 자리에서도 진위 및 당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해군 교과서를 쓴 책인 해전의 모든 것에서 이순신을 전설적인 명장 제독으로 추앙하는 반면 원균은 조선 수군을 산채로 매장한 최악의 제독으로 평가합니다. 이순신 함대는 1593년 3월 12일 웅천현 웅포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외성 깊숙이 유인하여 격파하려는 유인책을 썼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에 유의하며 화포 등을 사용한 공격을 하였으나 싸움은 지루한 공방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은 각지에 외성을 쌓아 방비를 하며 외성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조선 수군의 부산성 방면으로의 진출을 막음으로써 보급선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웅천에서의 일본군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는 음력 3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전라도의 수군은 정병 상하번 외에 보인까지 총동원해서 4만여 명을 웅포 해전과 전라도 해안선 방어에 투입했습니다. 음력 6월, 이순신은 한산도로 진을 옮겨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음력 7월부터는 거제도와 진해, 가덕도 등지에서 일본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3도 수군은 견내량에서 방어선을 설정했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거제도의 영등포와 제포 사이를 방어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음력 8월 1일, 조선 조정은 이순신을 3도 수군 통제사에 제수하고 본직은 그대로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백성을 모아 소금을 굽고 곡식을 비축하여 든든한 진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성일 등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은 함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진주를 지켜 전라도 호남 지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후 이 지역을 통해 조선의 군수 물자와 전쟁 수행 능력이 보장되었습니다. 조선 전세가 교착화하고 강화 회담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대치 상태가 자꾸 길어졌습니다. 이순신과 원균 사이의 불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대첩 이후 이순신이 그 공으로 조선 수군의 총지휘관인 3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지만 원균은 자기가 나이도 많고 선배란 점을 내세워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화한 전세에서 초기의 승전보 이후 별다른 승리가 없자 선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을 불신하기 시작했으며 이순신에게 왜군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남해안 일대에 총집결하여 외성을 쌓는 등 수비를 강화하였으며 강화 회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명나라는 전면적 대결보다는 강화 회담에 기대하고 있었으며 조선은 자체의 군사력으로 일본과의 육전에서 대등한 전투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요청과는 달리 이순신은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걸려들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견내량 전선을 유지하고 공격에 신중하게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유년인 1597년 4월 11일 통제사직에서 해임되어 원균에게 직책을 인계하고 한성으로 압송되어 4월 19일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우의정 정탁의 상소로 5월 16일에 사형을 모면하였으며 이순신은 도원수 권율 밑에서 백의종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권율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순신은 권율의 본진을 찾아가는 길에 가족을 만나려고 아산 본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있는 동안 그의 가족은 순천 고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석방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먼 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5월 26일에 배 위에서 별세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모친의 임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이순신은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졌습니다. 1597년 8월 28일 삼도수군 통제사에 오른 원균이 이끄는 조선함대가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춘원포로 후퇴하고 수군들은 상륙하여 도주하고 판옥선 대부분이 불타거나 왜군에게 노획당해 오사카로 끌려갑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에서는 경림군, 김명원, 병조판서 이항복의 건의로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다시 조선 수군을 모아 정비했을 때 함선은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 병력으로 적을 대항기 어렵다 하여 수군을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순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며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의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표하였습니다. 그 뒤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10월 9일에 진도 벽파진으로 진을 옮깁니다. 1597년 10월 26일 일본군 수백 척의 이동 정보를 접한 이순신은 명랑 해협에서 대적하기 위해 13척의 전선을 끌고 출전합니다. 명랑 해협은 울돌목이라고 불리었는데 폭이 294m밖에 되지 못하여 바다 표층의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밀물과 썰물대는 급류로 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의 조류가 싸움에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새로 합류한 한 척을 추가한 13척의 전선으로 우수영 앞바다인 이마도로 진을 옮겨 일본 함대를 그곳으로 유인해 최소 130척 이상의 전선을 격파했습니다. 난중일기와 선조실록에는 약 30여 척을 격침했다고 기록하였으나 이것은 통제사 이순신이 이끄는 공격부대의 전과일 뿐 이마도의 좁은 목을 막고 있던 수비부대의 전과나 피해 사항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난중 잠록과 선묘 중흥지를 통해서 조선 수군은 중후반부터 화전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제사가 적의 선봉대 중 30여 척을 격파하였지만 해남 명량대첩비에는 500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실제 격파된 외선은 30여 척보다는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명랑해전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정유재란의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일본은 공궁에 빠져 명나라 장군에게 뇌물을 보내어 화의를 꾀하였으나 이순신은 이를 반대하고 이듬해 1598년 음력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고 사망 직전 철군하란 유언을 남기며 일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1598년 음력 11월 18일 조선 수군 70여 척, 명나라 수군 400척이 노량으로 진군했습니다. 군사는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나라 부총병 진링과 함께 159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부터 노량 해협에 모여있는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던 왜군 선단 500여 척 가운데 200여 척을 격파, 150여 척을 파손시켰습니다. 전투는 정오까지 이어졌고 관음포로 달아나는 왜군을 추적하는 이순신은 날아온 탄환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지금은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향년 54세 나간 군수 방덕용, 가리포 첨사 이영남, 명예장수 등자룡도 함께 전사했습니다.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의 임진왜란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선조실록의 사관은 당시 사람들이 모두 죽은 이순신이 산 외놈들을 격파하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사한 직후 1598년 12월에 정일품 우의정에 증직되었습니다. 1604년 6월에는 선조는 그를 권율, 원균과 함께 선무 1등 공신 및 덕풍 부원군으로 추봉하고 그의 7월에 좌의정을 가증했습니다. 1643년 3월에 인조는 그에게 충무시호를 내려 충무공이 되었습니다. 1659년 효종 때 남해에 그를 기려 충무공 이순신의 비를 세웠습니다. 1688년 숙종 때는 해남 명량대첩비가 건립되었고 1705년 현충사가 건립되었으며 1793년 7월에 정조는 정일품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했습니다.